요즘 잘 나가는 조합들은 다 전자투표 쓴다는데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정비사업 조합장 필독서 2편. 네, 저희 전세경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네,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네. 정비조합 러닝메이트 총회원 스탑 곽세병입니다. 이 전세경 변호사님은 다른 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전자투표와 도시정비 업계에서 당당히 국내 1위를 하시고 계십니다. 정비사업 조합장 필독서 1편에서는 이 성공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조합총회 중 핫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투표에 대해서 전자투표 소송 분야 1위 전세경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웬만한 유명 조합들이나 트렌디한 조합장님들은 이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조합총회를 하고 계신데 아직 초기여서 그런지 가격만 보고 사용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조합들이 덜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이 전자투표 이슈에서 가장 큰 이슈인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 작성과 수신, 변환, 저장 등의 여러 기술 항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법령의 2조 조항의 정의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뭐 본인 신원 확인, 인증서, 전자문서 센터, 공인전자문서 중개자 등 갑자기 여러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 법령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놓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은 전자문서법의 4조에서 11조까지를 보시면은 전자문서의 효력부터 이제 전자문서 송신, 수신 시기장들을 작성하면서 요건들을 상세히 해놨는데요. 이러한 까다롭게 법령이 작성된 부분이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부분일까요, 변호사님? 물론 그렇고 또 이제 생소한 영역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에게 정의를 이제 명확하게 내려서 이제 법률적으로 해석에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함도 크겠지요. 그러면 이 시비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되게 많았던 거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법령을 까다롭게 했다는 부분은 시비를 잘 가려내려고 이렇게 한 부분 아닐까요? 법령 자체에 대해서. 법 하면은 다들 또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전자투표와 관련해서 도시정비법에서 코로나 때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들어갔던 것은 이제 총회가 원래 열리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면 서면으로 내시는 분들에 대신해서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 이제 새로 이제 규정이 들어왔는데 그 도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를 전자투표를 할 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2조 2호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에 의하거나 이제라고 해서 이제 이 법을 방금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자투표와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법이 뭐냐?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전자투표 이거 기술자가 와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거를 그렇게만 넘길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을 조합장님도 그렇고 우리 조합원님도 그렇고 한 번쯤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제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의해서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찾으시고 그 규정에서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가서 다시 보라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약칭 전자문서법인데 전자문서법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정의라고 해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해서 변환, 송신, 수신 또는 저장을 위해서 이용되는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전자문서의 형태를 띈 것을 통해 전자투표를 진행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환, 송신, 수신, 저장이라고 전자문서법에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은 4조부터 11조까지도 이 부분의 요건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실 부분이나 언급해 줄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전자문서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때는 변환, 송신, 수신, 저장 뭐 이런 것들이 갖춘 체계를 말한다라고 해서 정의를 말해주고 작성자는 누구다, 수신자는 누구다. 그런 다음에 뭐 이런 전자문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효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전자문서가 서면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이런 전자문서가 어떻게 돼야지만이 보관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조항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작성된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전자문서법에서 원했던 부분은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해서 이제 과기부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중개자 같은 공인기관을 언급하면서 이 법령의 이제 2조 9항과 10항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게 된다고 하면은 즉 전자투표를 서비스를 사용할 때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게끔 진행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공인기관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좀 더 안정화되고 편리할 부분인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지난 편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전자투표 업체 어디서 뭐 하던 업체지? 믿을 수 있는 건가? 이거 집행부랑 결탁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과연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 뭐 위변조나 대리투표나 기술적 으로 이제 조작의 개입의 우려가 없는 이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전자총회를 성사시킬 수 있는 업체인가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전자문서법이나 이제 전자문서법과 함께 봐야 할 전자서명법 이제 이런 법들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인가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을 하시다 보면 이 업체 신뢰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셨 듯이 전자문서법에서 전자문서란 이런 것이다.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우편으로 등기 발송을 할 때 우체국에서 그런 것들을 도장을 찍어서 증명을 해주고 본인들이 보관하고 이제 수발신인들이 하나씩 갖고 있듯이 이제 이 전자문서법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우체국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해놓고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그리고 거기서 문서 중개자가 유통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서 더욱더 완비된 형태의 전자문서를 이제 갖추어라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법령에서도 보다 보니까 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부분 같은 것들이나 중개자의 지정이 나오는데 뭐 31조 2항에 보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자문서 보관 등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센터로 지정한 부분을 하고 전자문서 보관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 이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조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보시면은 이러한 공인기관에서는 증명서를 제공하는데 대통령과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증명서들이 이제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 법적 효력이 충분한 부분인 것으로 인지가 될까요? 그러라고 이제 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법을 완벽히 준수해야지만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조합에서 이번에 전자총회, 전자투표를 할 때 같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한 그 전자투표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일을 잘하는 것인가를 그 업체를 우리가 이제 섭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 업체를 모셔다가 이제 모든 이제 조합원님들이 이러이러한 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나중에 총회 효력 부인되지 않게 이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다 잘 준수하실 수 있나요? 한번 시연해 보시고 저희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겠고 여기 이런 것들을 다 잘 준수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미비한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미비한 업체들을 통해 이제 총회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신문에서 이제 이제 총회가 효력이 무효가 됐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중파를 통해 이제 그런 기사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법을 잘 준수해야만 그 업체가 완벽한 이제 총회를 이제 전자총회를 진행했다고 이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